자, 유형상사의 매입 매출 전표 지난 시간에 입력을 하다가 시간이 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18페이지 며칠부터 할 차례인가요? 5일 거부터요. 6일 거부터요. 네. 자, 11월 6일 거래를 보시면은요. 업무용 승용차를 주식회사 한국상사에 매각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00에 세액 60만원짜리를 발급했습니다. 예, 업무용 승용차 이제 처분을 했다는 것이죠.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혼합으로 분계를 이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유형자산 처분 거래 있지 않습니까? 유형자산 매각 거래는 결제를 현금으로 했던 외상으로 했던 무슨 결제를 했든 간에 무조건 혼합 분계해야 분계가 가능해요. 네, 혼합으로 분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에 매각했는가, 즉 처분 금액만 알아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형자산의 취득 금액과 또 처분하는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은 지금 우리가 유형자산의 장부에 말입니다. 취득금액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또한 유형자산 장부와 관련된 차감계정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계정이 그동안 감가상각한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계정 과목이거든요. 이것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거래는 취득금액 알아야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래니까 11번 과세 매출로 유형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11월 6일로 입력하시고요. 유형은 11번입니다. 분명에는 승용차 하시면 되겠네요. 자, 공급가액은 600만원입니다. 거래처는 한국상사에 매각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1번.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3번 하신다. 3번. 자, 이 분계가 좀 복잡해요. 자, 부가세 예수금, 승용차 600만원에 처분했으니까 60만원 부가세 우리가 거래 징수했으므로 예수금으로 인식해가지고 세금 납부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승용차를 매각했으니까 대변에 가야 될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이 아니고 차량 운반부가 돼요. 차량 운반부 208번이요. 그리고 600만원짜리 차량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차량 운반부 장부에 취득금액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800만원이라고 여기다 기록을 해야 돼요. 18 플러스 엔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차량의 취득원가 1,800만 원은 대변에 기록해 가지고 자산 감소를 시켰습니다. 방금. 그러면 이 차량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정리할 때는 반대 방향에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량 운반구를 대변에다 정리했잖아요. 매각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반대쪽 차변에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3번 차변. 감가상각 누계액은 검색하지 마시고 여기 차량 운반구 코드에다가 1을 더한다 이겁니다. 209. 금액은 1,400만 원이에요. 1,400만 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되느냐? 차량을 팔았으니까 요 차량 판매한 66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660만 원을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대금은 말일에 받기로 했다 이 말이죠. 말일에. 그러면 뭐가 되죠? 미수금이 됩니다. 미수금 자산이죠. 차변에 기록해야죠. 3번 차변에다가 미수금 120번 얼마 받아야 돼요? 예, 660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 치면은요.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건 다 입력한 거예요. 부가세 내야 되겠다 해서 부가세 예수금. 또 차량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차량 운반구에 취득금액 기록했고 또 그 차량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변에 정리해버렸고 그 다음에 돈 아직 안 받았으니까 미수금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로 인해서 나타난 자료는 나타난 데이터는 다 입력했고 뭐만 남았느냐? 이 차량을 팔아가지고 이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 요것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은 차액이 양수로 나와 있으면 이익이 난 거예요. 차액이 음수로 나와 있으면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200만 원 양수죠.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 이익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계정 과목입니다. 자, 여러분 수익의 발생은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수익의 발생 대변 요소죠. 그러니까 대변을 선택해야 돼요. 자, 4번 대변 유형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914번 여기다 200만원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 고칠 것은 없는지 차변 대변 금액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이 200만원의 계산이 맞았는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는 처분한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처분 손익이 200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200만 원 이익이라고 나왔어요. 처분 이익 200만 원이다. 자, 20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됐느냐? 자, 처분 금액은 이거죠. 600만 원. 600만 원이 공급가액이잖아요. 처분한 금액. 그게 처분 금액입니다. 마이너스 장부 금액이라는 건 어떻게 구했느냐? 장부 금액은 요 취득 금액 1,800만 원에서 취득 금액에서 차감시킨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 원을 빼면 그게 장부금액이에요.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그게 장부금액이에요. 그러니까 400이죠. 400. 그러니까 400 장부금액인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이익 본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라는 문제는 이론 문제로 아주 잘 나옵니다. 이론 문제. 이론이 하나가 3점이에요. 10문제가 딱 나올 텐데요. 실기 한 문제나 똑같습니다. 이론 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론이 강하면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기 한 문제 나중에 실기는요 한 문제가 한 문제가 3점이 안 돼.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실기는 질문 하나가 1점, 2점 이래요. 3점짜리 거의 없어요. 질문을 하거든요. 실기에서는 여러분이 전표를 입력하고 나서 질문을 던져요. 뭐가 얼마냐, 뭐는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이제 답을 여러분이 찾아서 기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1점 내지 2점이에요. 근데 이론은 하나가 3점. 하나가 3점. 네. 자, 그래서 이 이론 문제에서 어떤 게 잘 나오느냐? 지금 이 실기에서도 이게 잘 나옵니다만은 이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 아주 즐겨서 자주 내니까요.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계산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분계, 유형자산 처분 분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만날 거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순서대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는데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순서를 안 지키더라도 요것만 나오면 되는데, 저는 요거 수업을 할 때 꼭 요 순서대로 제가 계속 수업을 해요. 요 순서대로. 왜냐면 이 순서대로 안 하면 뭐를 하나를 뭐라 그러죠? 놓칠 수가 있어요. 깜빡하고. 기본이 5줄이니까 꽤 복잡한 분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딱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 분계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에 부가세 예수금 나올 것이고 밑에 유형자산 나오니까 그 유형자산을 일단 취득금액으로 바꾸고 세 번째 줄은 반대 방향인 차변에다가 감루 정리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에 더하기 1 해서 코드 입력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 외상으로 했으면 차변의 미수금, 보통예금으로 이체 받았으면 차변의 보통예금 그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차액을 본다고 그랬죠. 차액을 봐서 차액이 양수로 나왔으면 유형자산 처분이 밑에 차액이 음수로 나왔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에 기록하면 되고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니까 손실이 났으면 차변에 기록하게 된다. 그 순서로 계속 저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수업을 여러분이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연습을 계속 반복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 뭘 하나 놓쳐가지고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7일 특허권 이걸 매각했군요. 자, 유형자산 매각보다 이 무형자산의 매각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계가 간단해요. 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을까요?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차감 계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분계할 때 취득금액 필요 없어요.
유형자산은 분개할 때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같이 알아가지고 두 개를 같이 정리해야 되는데, 무형자산은 취득금액, 처분할 때 취득금액을 알 필요가 없다. 왜 그러느냐? 직접 상각하기 때문에 장부금액만 정리하면 그냥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특허권을 스마일에다가 매각을 하고 전자세금 기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얼마에 팔았느냐? 250에 팔았어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장부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장부 금액만 알면 돼요. 장부 금액만 알면. 자,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특허권을 250에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50만 원 나오겠구나.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7일이죠. 11월 7일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판매했죠. 11번 과세매출. 품명에는 특허권. 공급가액에는 250만원. 거래처는 스마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네요. 1번. 자, 요것은 그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혼합분계를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혼합. 자, 부가세 애수금 요건 그대로 두고 우리는 특허권을 팔았기 때문에 상품 매출 코드를 바꿔야죠. 특허권. 얼마짜리를 팔았느냐? 장부 금액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죠. 300만 원짜리. 이건 취득금액은 아니에요. 취득금액은 알 필요 없다고 그랬죠. 무형자산 처분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같으면은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하는 건데,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리는 이제 끝났고,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한 다음에 뭐를 했죠?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따졌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와야 되겠죠? 3번 차변에 101번. 얼마를 받았느냐? 250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275만 원을 받은 거죠. 275만 원. 자, 엔터. 자, 밑에 이제 차액을 한번 보세요. 밑에 차액이 마이너스로, 음수로 표시되죠? 손실이 났다. 이것은 아까 승용차는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든가 손실이라든가 이런 계정인데, 이건 무형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무형자산 처분 손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비용 발생 차변이니까 구분을 3번 차변으로 한 다음에 무형으로 검색을 해서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된다. 이거 손실 50만. 탭키. 네 줄로 분계가 끝납니다.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차감 계정인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도 이렇게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취득금액을 알 필요가 없고 장부금액만 알아서 장부금액을 대변에 기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월 6일 유형자산 처분 분계, 7일 날은 무형자산 처분 분계였는데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11월 8일 거를 보겠습니다. 매출 계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는 세금 계산서였고 이번에는 매출 계산서입니다. 자, 11월 8일 거 거래를 읽어보면은 주식회사 신한상사에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00만 원짜리.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합시다 이거예요. 자, 유형상사가 신발 도소매하는 업이란 말이에요. 신발 도소매하는 법인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할 때는 면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면세 상품을 오늘은 200만 원어치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월 8일 날짜 바꿔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계산서 매출도. 자, 매출에서 계산서 매출은 유형이 13번이다. 이거 13번. 면세 매출 13번. 13번은 꼭 계산서로 판매한 것만 13번입니다. 자, 품명에다가 면세 상품 이렇게 쓰시고 공급가액은 200만 원.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고요. 거래처 코드는 신한상사 되겠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란에 1번 해주고요. 자, 분계는 서울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혼합으로 해야 되죠. 3번 혼합 하시고 구분을 보겠습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네, 면세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맞아요. 대신에 부가세 예수금 분계는 면세니까 없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줄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오는 거죠. 3번 차변,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200만 원. 탭키 누르고 금액 200만 원 입력하고 나서 분계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러한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은행으로 바꿔야 돼요. 은행 관련 계정 과목 거래처를 꼭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신한상사가 아니고 서울은행으로 여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보통 이렇게 여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네, 계산서 매출 13번 유형이었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11월 9일 걸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 공급 대가로 22만 원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우리카드사를 발급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신용카드 판매는 유형이 17번입니다. 신용카드 세금 있는 판매는 신용카드 과세 매출은 17번 유형이죠. 우리가 앞에서 3일 패션 할 때 17번 유형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9일 11월 9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이 17번 카드사를 우리카드사 가맹점 번호가 보이죠? 우리카드사 확인. 네, 품명에다 상품 하시고
공급가액에는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은 공급 대가를 공급가액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22만 원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요. 20만 원, 2만 원 구분이 됩니다. 자, 거래처명은 김영철. 전자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신용카드니까 비워두고요. 분계는 카드로 판매했으니까 4번이 카드죠. 분계 4. 자, 외상매출금 맞습니다. 김영철에게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우리 카드사에 외상매출한 걸로 정리하는 거예요. 잘 됐죠? 그리고 2만 원은 부가세 수금 맞죠? 그리고 20만 원은 상품 매출.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인데, 이때 이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가 우리 카드사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11월 10일 걸 보겠습니다. 11월 10일. 이번에는 매입 세금 계산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 자,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250에 세액 25만 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이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혼합으로 분계하면 되겠군요. 자, 매입입니다. 이번에는 매입인데 세금계산서 매입이에요. 세금계산서 매입에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51번이 있고 54번이 있는데, 51번은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거, 54번은 매입세액이 공제 불가능한 거, 그래서 불공이라고 그러죠. 51번도 세금계산서, 54번도 세금계산서 매입입니다. 그런데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은 51번, 공제가 불가능하면 54번을 선택하는데요. 지금 이 건은 상품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요 세액 25만 원을 부가세 공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5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월 10일 거 입력합시다. 유형이 51번이 돼야 돼요. 품명에는 상품, 공급가액은 250만 원, 거래처는 맘모스, 전자세금은 1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1번. 분계는 계약금 정도 정리해야 되고 외상도 해야 되니까 혼합. 자, 분계 어떻게 됐나 볼까요? 매입세액이니까 부가세 대급금이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상품, 자산 증가로 와야 되죠. 상품의 매입이니까 상품 계정 차변에 기입되는 거죠. 자, 이제 대변 기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대변에 우리가 미리 지급했을 때 계약금을 선급금이다라는 자산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상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산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선급금을 정리해야 됩니다. 선급금 131번 얼마인가요? 20만 원 정리하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나머지 밑에 255만 원이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상품이니까 외상이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돼야 되겠군요. 그죠? 외상 매입금이 255만 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 고칠 것 없죠? 그리고 차변 대변이 275만 원으로 일치하죠? 이런 것을 점검하시는 거다. 자, 11월 11일로 가볼게요.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이 되어 반품하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 20만원, 세액 마이너스 2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255만원 외상 매입금으로 정리했잖아요. 거기서 빼기로 했다 이거는. 자, 이것도 51번 과세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1월 11일로 날짜 고치고요. 유형은 51번 과세매입. 품명에서 상품. 공급가액을 마이너스 20만원. 거래처 맘모스. 전자 1번 전자세금계산서죠. 수정전자세금계산서죠. 분계는 외상대금에서 상계한다. 그러면 외상분계 하시면 돼요. 2번. 자 보세요. 대변의 외상매입금에서 마이너스 22만원.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원래 대변은 부채 증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니까 부채 감소. 우리가 반품했으니까.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아까 잡아놨던 거에서 2만원을 빼주죠. 자산 감소. 또 상품에서 20만원 마이너스 났죠. 자산 감소. 원래 차변은 자산의 증가이지만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자산 감소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마이너스 분계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분계하게 되면은 차변과 대변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반대니까. 그 다음에 11월 12일 걸 보겠습니다. 3일공업사에서 영업부 승용차 5인승 998cc네요. 이것을 수리하고, 근데 이 수리가 수익적 지출이랍니다. 비용 처리하라 이런 뜻이죠.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50만원에 세액 5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결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승용차 수리비가 매입세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하실 때는 그 승용차가 개별 소비세 대상 승용차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 대상을 1000cc 초과 차량으로 개별 소비세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기량이 1000cc 이하는 개별 소비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경비를
생각해서 업무용 승용차를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을 보면은요, 업무용 승용차를 일부러 경차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경차가 운행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렇게 고치고 뭐 할 때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이건 다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수리비라든가 거기에 기름 넣는 거, 타이어 교체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량 유지에 관련된 거. 경차는 전부 매입세 공제가 해줍니다. 예. 심지어는 차량을 사면서 발생한 부가세, 그것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예. 기업들이 이 소형차를 가지고 업무용 수용차를 하려고 하는 거. 뭐 그런 뭐 비용에 큰 제약이 없는 회사는 뭐, 예, 1000cc 초과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쓰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런 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51번 과세 매입으로 매입세 공제 가능한 세금 계산서 건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12일로 바꾸고요. 유형이 51번이에요. 품명에다가 승용차 수리, 공급가액에 50만원, 거래처는 310업사.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1번. 분계는 다음 달 10일이니까 혼합. 자, 부가세 대거금 5만원은 그대로 두고요. 상품이 아니고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요. 차량 유지비. 영업부차기 때문에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되죠. 822번 코드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가 되겠습니다. 55만원 부채 증가.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310업사 이렇게 돼요. 거래의 결합관계 아시죠? 차변의 부가세 대거금 뭐예요? 자산 증가. 차변의 차량 유지비 뭐예요?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 이러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 11월 13일 거 볼까요? 11월 13일 날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11월 13일이 작성일이고요. 전화요금의 납부기한은 25일 날입니다.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하라는 말은 작성일에는 납부한 상태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직 납부한 상태가 아니고 청구서를 받은 상태. 청구서를 받으면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청구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 부채로 인식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된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채로 인식했다가 25일 날은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되니까 그 부채 감소하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25일 날 분계는 생략해라. 이날 것만 분계해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전화요금 또는 전기요금 또는
이제 가스 요금도 가끔 그런 게 있고요. 이러한 청구서는 요 아랫부분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이것이 전자세금계산서다 이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따라서 유형은 세금계산서 매입이고 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51번 유형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쪽에 전자란에 가서 1번 전자입력을 하고 가야 돼요. 전기요금, 전화요금 청구서 문제 나오면 아랫부분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다. 이 부분.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11월 13일이에요. 11월 13일. 유형은 자, 세금계산서 매입이고 공제 가능하니까 51번. 전화요금. 공급가액은 155400. 거래처는 KT, K로 검색해 볼까요? 한글로 K. 네, 주식회사 KT 있죠? 전자세금의 1번. 1번.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부채로 인식해야 되니까 혼합. 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네, 매입세액이니까 자산 잡는 거 맞죠? 자산의 증가. 차변의 상품 아니죠. 비용이죠. 뭐로 처리해야 되죠? 통신비죠. 통신 814번을 골라야 됩니다. 814번. 자, 이제 내려와서 청구서의 작성 일자인 11월 13일은 아직 이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미지급금. 250 대변에 253번 미지급금. 금액은 170940입니다.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KT 되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잘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잘 나와요. 가끔 나와요. 자, 다음은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세금 계산서였어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 세금 계산서. 자, 이번에 11월 14일 거는 매입 계산서랍니다. 매입 계산서. 면세 재화나 면세 용역을 매입했다 이런 얘기. 자, 11월 14일 거 보겠습니다. 회계부서 직원의 회계 실무 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회계학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 80만 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계산서 발급을 받았어요. 전자계산서. 자, 우리가 앞에서 계산서 매출은 13번 유형이었죠. 계산서 매입은 53번입니다. 뒤에 3이 똑같아요. 매출이면 13번, 매입이면 53번. 자, 입력합시다. 11월 14일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12월 14일로 고치고 유형이 매입에서 면세 53번을 선택합니다. 계산서 매입만 53번이래요. 네, 품명에는
교육비 그냥 할까요? 네, 교육비. 공급과액은 80만 원.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고, 거래처는 한국회계학원.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잖아요. 1번 전자입력.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분계할까요? 1번 현금 분계. 자, 출금으로 되었는데 상품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 직원에게 교육을 시킨 거니까 개념 과목이 뭐죠? 예, 교육훈련비 800번대 골라야 됩니다. 825번. 이렇게 고치시면 된다. 여러분, 저기 위에 들어가는 품명이 상품이 아니면 밑에 고칠 게 많은 거 아시겠죠? 예. 저 위에 들어가는 품명이 상품일 때는 밑에 분계가 거의 손댈 게 없어요. 자동이야, 완전히. 자동이 딱 맞아요. 그런데 판매한 거나 아니면 매입한 거에서 분명히 상품이 아니고 이와 같이 교육비였다든가 자동차 수리였다든가 이런 것들은 밑에 분계를 거의 다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챙겨야 돼요. 분명히 상품이 아니다. 그러면 밑에 분계를 잘 수정해 줘야 마무리가 된다. 이걸 잘 알아두십시오. 교육훈련비로 바꿔야 됩니다. 82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5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 개업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계산서를 받았다. 전부 53번이다. 계산서를 받았다. 53번이에요. 자, 그래서 11월 15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5일 유형이 계산서를 받은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53번이다. 품명은 화분입니다. 화분이다. 공급가액은 10만원이에요. 10만원이다. 거래처는 해피농원이고요. 전자계산서니까 1번이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입니다. 그러면 출금전표 됐어요. 화분이 상품이 아니고 뭘까요? 접대비입니다. 왜냐? 매출거래처에 개업선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접대비라고 하는데 매출거래처니까 813번을 써줘야 돼요. 813번 접대비. 여기서 실수하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은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매출거래처에 개업선물로 보낸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실수가 유발됩니다. 어떤 실수가 나오느냐? 아, 접대비는 세금을 공제 못 받는 거지. 그리고서는 여기 유형을 갖다가 54번으로 딱 입력해버려요. 그러면 그 문제 이제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54번은요. 세금 계산서 건이에요. 계산서 건은 절대 54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화분을 선물했다라고 하면 이 화분은 면세제화예요. 세금 계산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빙이 우선이에요. 이 유형을 선택할 때는 그 증빙이 세금 계산서냐, 계산서냐, 카드 영수증이냐, 현금 영수증이냐, 이 증빙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같으면 공제 받을 수 있냐, 공제 받을 수 없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먼저 인식해가지고 접대비, 맞아,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야. 불공.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54번이 되려면요, 증빙이 꼭 뭐 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해야 된다. 이처럼 계산서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현금 영수증은 절대 54번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뒤에서 그런 문제를 만나면 침착하게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뒤에 거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11월 16일 거까지 하겠습니다. 11월 16일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를 구입하고, 동양화가 예술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면세예요.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미지급금이죠. 자, 계산서를 받았다 이거예요. 계산서. 그러면 53번이에요. 자, 11월 16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유형은 53번이다. 품명에는 동양화다. 공급가액은 30만 원이다. 거래처는 도규 갤러리다. 자, 이 계산서는 전자가 아닙니다. 전자가 아닌 계산서는 그냥 비워둬야 돼요. 비워두고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분개합니다. 3번 혼합.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변의 계정 과목이 상품이 맞느냐? 아니죠. 동양화니까. 자, 이 동양화를 왜 샀어요? 접대하려고. 만약에 동양화를 식당에 부착하려고 구입했다. 그럼 뭘로 하면 될까요?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뭐 소모품비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착물, 환경 정리를 위한 거잖아요. 환경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착물 같은 건 소모품비로 보통 처리하면 됩니다. 애매한 것은 시험에서는요, 이것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 이 애매한 것은 계정 과목을 콕 찍어요. 뭘로 하시오. 이렇게 애매한 것은 찍어줄 거고, 분명하게 헷갈리지 않고 분류가 가능한 것들, 이런 것은 찍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접대비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비로 처리할 것, 이런 말을 굳이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건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813번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것이다. 자, 53번 면세 매입 요령까지 해봤고요. 쉬었다가 11월 17일 거부터는 다음 시간. 대변 안 했군요. 네, 내려와서 대변이 253번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죠.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대변 30만원, 탭키, 거래처는 도교 갤러리.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야죠.